안녕하세요. 라이온입니다. 지난 1부에 제가 한국에 어떻게 왔는지, 그리고 시리아를 떠날 때는 어떤 경험이 있었는지, 제주에서 천착을 하면서 살았는지 이야기를 했습니다. 이번에는 제가 한국에서 살면서 인도적 지원이 어떤 거 있었는지, 그 인도적 지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 해볼 겁니다. 그 상황이 생기면은 미리 좀 챙겨야 될 물건들이나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?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신분 확인하기 위해서 여권이라든지 신분증이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준비를 하고 가지고 떠나야 되고, 두 번째는 의약품. 내가 그 지역에 가서 약을 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그것도 있어야 되고요. 세 번째는 이제 가족 연락처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. 휴대폰이랑 뭐 보조 배터리, 뭐 손전등 이런 것들이 가지고 나갔으면 전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, 다른 나라에 넘어갈 때 이런 것들이 준비를 해서 떠날 때 챙겨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. 재난 발생 후 이제 대처 단계인데, 여기는 사실 물건보다 이제 상황 파악에 대한 설명이거든요. 재난 발생하고 나서 당장 어디로 가야 될지 알아야 합니다.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하거든요. 가고 있는 지역이 안전한지, 아니면 거기서도 마찬가지 재난 상황인지 그거 파악하기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그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순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. 이런 분들이 가장 도움이 많이 되는, 도움이 필요한 인도적 지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건들이 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. 뭐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아픈데 말을 하면 아픈 거 없어지진 않잖아요. 그래서 뭐 의약품이라든지 당장 생존할 수 있는 물건들도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. 하지만 무조건 물건으로 지원해서 되는 게 아니고, 심리적 희망과 필요한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건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. 한국에 오셔서 그 심리적으로 인도적 지원에 대한 심리적인 그것들을 되게 많이 받으셨다고 하셨잖아요.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경험하신 게 있으시면은. 한국에 오고 나서 아픈 적이 있었습니다. 그 아플 때 병원비 걱정만으로 해도 정말 큰 짐이었어요. 물론 이제 병원비에 대한 지원은 일부는 받았지만,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. 괜찮다, 앞으로 괜찮아질 거야, 이런 말을만 해도 큰 희망이 있었고, 여기 어떻게든 살아야지라는 의지가 생겼습니다. 인도적 지원의 4대 원칙이라고 있어요. 설명 한번 드릴게요. 이제 인도성, 중립성, 공평성, 독립성이라는 4가지 원칙이 있는데, 전 세계에서도 이제 인도적 지원을 필요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. 그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기관들이 도움을 줄 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지. 저도 이제 활동가로서 이제 일을 하면서 느꼈던 거고, 단순하게 인간으로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. 그래서 공평성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정말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,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도움이 필요하는지를 생각해서 해주셔야 합니다. KDRT 구조대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? 재난이 있을 때 그 재난 장소에 가서 거기서 이제 현장 복구라든지, 아니면 뭐 심리적이라든지 물건도 있고 뭐 물품도 있지만 정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희 가족은 사실 튀르키예에 있어요. 재난이 일어났을 때 한국에서는 모금을 해서 350억을 이제 모금을 했다고 저도 들었어요. 이 소식을 듣고 정말 큰 감동을 먹고 평생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제주도에서 지금 지역사회에 되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계시는데,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하고 계시고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. 한국인이지만 저도 난민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, 같이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거나, 한국에 와서 아동들이 이제 커가면서 차별을 받거나 이방인으로 취급을 받을 때 큰 상처가 될 수밖에 없어요. 제가 역할은 거기서도 할 수 있는 것은 아이들 옆에 조언을 해주거나, 정말 친구로서, 뭐 큰 형으로서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지역 사회에서 이런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. 뭐 예를 들면 플로깅도 하고, 아니면 뭐 사진 전시도 하고 있습니다. 하는 이유는 한국 사람들이, 이주민들이 이런 활동을 하는 거 보면 금전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활동을 시작하는데요. 특히 아이들을 데리고 이런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금전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. 사람들이 해안가에서 이제 쓰레기를 줍는 걸 보면 걔네도 같이 살고 있고, 걔네들도 이 지역 환경을 생각하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구나라는 그것이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, 앞으로 이런 활동들이 계속해서 이주민하고 선주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인도적 지원으로
실제 삶이 되게 많이 바뀌신 예 중에 하나시잖아요. 실제로 경험을 하셨던 다른 이제 난민으로 오신 분들이나 준비하신 분들한테 들었던 인도적 지원에 관련되는 얘기를 들으신 게 혹시 있으신가요? 캠프 상황이 되게 열악하잖아요. 그 현장에 대한 그 복구라든지 현장에 대한 좀 개선 활동을 했던 거를 전 들었어요. 터키 지진 났을 때 저희 부모님이 살고 있는 집이 이제 거주 불가 판정을 받아서 이제 그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. 그 지진 났기 때문에 집값이 거의 10배, 막 20배 올랐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어서 모금을 할 수밖에 없었고, 많은 분들이 그 도움을 주셔서 정말 저도 감동적이고 항상 감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인도적 지원이 단순히 물건이나 서비스로 제공하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도 이런 인도적 지원을 받았고 앞으로 저도 이런 인도적 지원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. 함께 나누며 더 나은 삶의 같이 만들어 가겠습니다.